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날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순창군 복흥면을 중심으로 1분 동안 최고지름 2cm가량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순창군은 현재 농작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복흥면에는 지난 11일에도 우박이 떨어져 매실과 배추 등 30헥타르가량의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9도를 비롯해 16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동부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등 23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5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겨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린 새만금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전북 방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국제협력 중심지가 될 곳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문제는 개발 속도라며 대통령 자신이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새만금 매립도 필요할 경우 공공 매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의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공약했습니다. 때문에 새만금에서의 이번 발언은 새만금 사업을 확실히 챙겨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해운과 조선 산업을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는 7월부터 군산 조선소 가동을 중단합니다. 회사 측은 선박 건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잠정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선과 해운이 위기에 빠진 건 맞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전 세계 선박 수주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앞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감이 없는 조선소에 희망을 주기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한 뒤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신규 선박 발주, 노후 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 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군산 조선소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전라북도는 조선업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군산 조선소 활성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큰 기대를 지금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양선박금융공사의 신설 시점과 새만금 개발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등 구체성이 떨어진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2일 만에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빨리 전북을 찾은 경우는 없었는데요. 새만금과 조선업 등 전북 현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친환경을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조창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북도를 방문한 건 취임한 지 22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방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려 취임 22개월 만에 전라북도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의 지지를 보낸 전북 도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언제나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첫 방문에서 적잖은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헬기를 타고 새만금을 둘러보면서 새만금과 군산조선소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주민과의 오찬에서는 인사에서 전북을 소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문 대통령이 친환경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을 녹색 수변 도시로 만들고 친환경 선박 발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문 대통령이 환경 문제를 외면한 이전 정부와 달리 새로운 시각을 드러냈다며 새만금 전담부서에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쌀 공급이 넘치면서 쌀값이 폭락하자 농협이 사료용 쌀에 대한 시범 재배에 착수했습니다. 생산량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조사료를 대신하는 일거양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들녘에서 파종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품종은 밥쌀용이 아닌 사료용 쌀입니다. 쌀 생산량이 넘치면서 쌀값은 무려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상황. 농협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생산 조정제의 도입을 검토하자 사료용 쌀의 생산비와 적정 보조금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연회를 통해서 생산 조절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지금 이와 같은 시범 사업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농협은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모내기가 아닌 직화 재배를 택했습니다. 다른 작목이 아닌 사료용 쌀을 고른 것은 일반벼와 관리가 비슷하고 부족한 조사료에 수입 대체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체별을 생산해가지고 조사료의 부분도 미진한 부분도 대체할 수 있고 농가들에게 소득 향상도 기여할 수 있고. 농협은 생산 조정제에 수백억 원만 투입해도 정부의 예산 절감 효과는 서너 배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를 시작으로 전국 5곳의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하반기 생산 조정제 도입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쌀 공급 과잉이 농가는 물론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쌀 생산량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이 전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활한 대회 운영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의 공식 숙소인 전주의 한 호텔. 파란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아침부터 로비 한켠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회 운영 차량의 주차증을 챙겨주고 선수단 등이 호텔을 나설 때 안내하거나 이동을 위해 배정받은 차량을 확인하는 일도 이들의 몫입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또 이런 국제 대회를 자원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좋습니다. 경기 당일 경기장의 차량 진출입과 주차를 안내하고 출입 카드를 발급하는 일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분들에게 본보기가 되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에 나선 전주 시민은 200명가량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 다시 봉사를 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 자원봉사 할 때 그때 너무 보람 있었거든요. 뭐 돈 받고 하는 일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진짜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묵묵히 대회 운영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U20 전주 월드컵을 빛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부부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들 부부들이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마련한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 소중한 순간을 추억에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턱시도와 하얀 웨딩 드레스 차림의 김태봉, 서광옥 씨 부부. 결혼한 지 56년 만에 처음 가진 웨딩 사진 촬영에 행복한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물 한 잔 떠놓고 치른 혼례식이 결혼 생활 내내 마음의 짐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털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항상 미안한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지금 노후에는 조금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마음속으로 노력하고 있고 조금 지금 시행 중이고 그래요. 남편을 따라 중국에서 건너온 백하림 씨는 오늘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입니다. 결혼 생활 10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웨딩 드레스에 설레기까지 합니다. 그동안에 웨딩 촬영도 못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자원봉사자님들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셔갖고 남편분과 같이 찍고 웨딩 촬영하니까 매우 좋고 기쁩니다.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 노부부 등 15쌍이 재능 기부에 나선 봉사들의 도움으로 리마인드 웨딩을 가졌습니다. 미용과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등 모든 과정이 재능 기부자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이분들이 참 행복하게 살아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촬영해가지고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 봉사들의 수고에 소외계층 부부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은 과실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 큰 피해를 주는 외래 해충인데요. 무주군이 갈색 날개 매미충 방제를 위해 유인식물인 해바라기 묘목을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과실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갈색 날개 매미충이 크게 늘면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이 외래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유인식물인 해바라기 묘목 11,000그루를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방제약을 투입한 해바라기를 과수원 주변에 심어 갈색 날개 매미충이 수액을 먹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무주군은 실험 결과 90% 이상의 방제 효과가 나타났다며 농가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회 부안 참뽕 축제가 내일부터 부안 누에타운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사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양잠산물 수확과 가공체험, 누에올림픽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하게 열려 가족 단위로 참여해 부안 참뽕을 직접 즐기고 느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주도 학교 급식으로 친환경 쌀 400여 톤을 공급하기로 한 순창군이 제주도청에서 농특산물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순창군은 아로니아 가공품과 토마토, 고추장 등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협, 민간기업과도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쌀이 재배되지 않는 제주도에 우리 순창 친환경 쌀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작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원 향교가 오는 10월까지 청소년 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합니다. 문화체험학교에서는 역사 문화유적 탐방과 국궁, 전통수련, 선비 문화체험 등 5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6개 부처 차관 인사에 전북 출신 2명이 포함됐습니다. 56살의 신보균 신임 행정자치부 차관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2년 전 전북 행정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신보균 차관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해 문 대통령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추진의 적임자로 알려졌습니다. 60살인 조현 신임 외교부 제2차관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최근엔 주 인도 대사로 일해왔습니다. 전라도는 전북 출신이 외교부 차관에 임명됨에 따라 2023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AI와 구제역이 모두 종료된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이 5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랍도는 지난 7개월 동안 AI 47건, 구제역 1건이 발생해 닭과 오리 528만 마리, 한우 339두를 살처분했고 이에 따른 보상금이 54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랍도는 또 방역에 6,800명이 동원되고 173곳의 매몰지를 조성하는 등 AI와 구제역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축산 농가가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